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시험 공부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시려면요,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공부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 특징은요, 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이번 주 한창 중학생들 중간고사 치르고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중에는 기대보다 시험을 잘 친 애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예상보다 시험을 못 봐서 실망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는 대표적인 말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학원에서 안 배운 거 시험 나와서 틀렸어. 학원에서 알려준 대로 했는데 시험 못 봤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모님들께 학원을 바꿔달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꼭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님들 선에서 먼저 시험을 못 본 이유를 학원에 두고 또 학원을 바꿔야겠다 마음먹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실수해서 틀렸어 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잘 맞힐 수 있었는데 부득이한 실수로 시험을 못 봤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경우 둘 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본 결과를 피드백하고 넘어간다면 10중 8구 다음 시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못 본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을 못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만큼 내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바꾼다거나 실수해서 틀렸어 라는 이 두 가지 피드백은 결국 진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학원 그리고 실수, 이건 다 외부 요인 또는 우연적인 요인입니다. 학원이나 실수에 책임을 돌리면서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못난 사람이 안 되니까요.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중학생들은 정말 학원이나 실수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이들 눈에는 학원이나 실수가 진짜 시험을 못 본 이유로 보인다는 거죠. 즉 아이들은 진짜 본인이 시험을 못 본 원인이나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정확한 이유를 알았다면 시험을 못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이 시험 준비하는 전략이 없었다는 거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이라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실행으로 옮겨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시험을 못 본 진짜 이유가 곧 다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자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 시험을 못 봤다는 결과를 가지고 진짜 내가 시험을 못 본 진짜 그 이유만 찾아내도 다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학원 탓 또는 실수 탓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시험 결과를 복귀 피드백하고 분석해서 다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그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 부모님들은 물론 초등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를 아이들이 잘못된 피드백 때문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바람직한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사이트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는 근본적인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후반부에서 이 이유들에서 도출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다음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는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학교 수업 태도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모르거나 놓치는 시험을 못 본 대표적인 이유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인이 학교 수업 태도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는 생각 자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수업 태도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 다 아는 건데요. 다 학원에서 배운 건데요. 이런 애들은 대다수의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혹은 본인이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 수업을 대충 흘려듣거나 딴짓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 중학교 때 그렇게 까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하면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내가 다 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우리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의 메타인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테스 형께서 네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건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저런 말 안 합니다. 꼭 애매하게 학원 선행하고 좀 공부 좀 한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저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절대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학원에서 이거 중요하고 이거 문제 나온다고 말하는 지점만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학생들이 모든 시험 범위도 공부하고 특히 그 부분을 한 번 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학생들은 학원 선생님들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다 공부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험 기간 되면 꼭 학원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만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을 거라는 행복 회로를 돌립니다. 한마디로 많은 애들이 진짜 딱 학원 선생님이 시킨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험 못 보면 학원 선생님이 안 알려주거나 중요하다는 말 안 했었다고, 학원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고 학원 탓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학교 시험은 이제 정말 말하기도 입 아프지만 학교 선생님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학원에서 다 배웠다고 수업 안 듣고 까부는 애들 제일 싫어하고, 그렇게 수업 안 들은 아이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잘못이 있는데요. 시험 기간 때만 열심히 수업 듣고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수업 흘려듣거나 퍼질러 자는 겁니다. 이 또한 의외로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는 대표적인 이유인데,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요. 당연히 시험 문제는 시험 기간 2, 3주 동안 나가는 진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간고사라면 3월, 4월 수업 나간 전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골고루 나오죠. 그런데 보통 시험 문제 몇 문제죠? 20문제 내지 2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주요 과목 한 주에 수업 몇 번 듣나요? 보통 2번 내지 3번 듣습니다. 약 8주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수업 들은 내용에서 20문제에서 25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쪼개보면 결국 수업 1시간에 한 문제씩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본인은 수업을 잘 들었다고 생각해도 시험 기간 아닐 때, 긴장감이 없을 때 수업을 시험 기간 때처럼 들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놓친 수업들이 많이 있다면 이미 나는 몇 문제 놓치고 시작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못 봤다면 내가 이번 시험 기간 전에 학교 수업 듣는 태도가 어땠는지까지를 점검해 보는 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못 보는 근본적인 이유, 이제 절대적인 혼공 시간, 자기 공부 시간, 복습 시간의 부족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이들의 공부 시간 대부분이 학원이나 인간같이 집어 넣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는 건데요. 그래놓고는 그런 학원 수업 시간, 인강 듣는 시간을 본인이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마치 내가 손흥민 선수 경기 보고 있으면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축구만 보고 있는다고 축구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축구를 잘하게 되죠.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학원에서 배운 걸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맨날 하는 게 수업 듣고 숙제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그걸 공부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수업을 듣고 잘 복습을 해서 이 아이가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는 건데, 많은 학생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애들 머릿속에는 학원 숙제 다 하고 가야 학원에서 안 남기니까, 혹은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고 안 혼나니까, 그래서 복습이고 뭐고 상관없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일단 숙제를 다 해가야 한다라는 그 목표의식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숙제 했니? 라고 물어보지 복습 제대로 했니? 제대로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숙제를 하고 나서 오답노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숙제니까 그거 오답노트 또 열심히 해갑니다. 근데 오답노트 하고 나면 진짜 자기 할 일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오답노트 했다고 해서 그 문제 다시 풀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몇 번을 다시 봐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답노트 써놓고 단 한 번을 꺼내보지 않습니다. 또 학원 선생님들도 수업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오답노트 한 것들을 완벽하고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체크해주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원 숙제로 문제 풀기 전에도 복습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도 제대로 된 복습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많은 시간을 썼는데 어쩌면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자기 공부를 한 적이 없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다수의 아이들이 학교 학원에서 배운 걸 자기 걸로 소화하고 충분히 복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총 양이 정해져 있는데, 학원 수업 시간과 숙제하는 시간이 공부 시간의 다수를 차지하다 보면 애초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거기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평일 기준 하루 평균 학원 수업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넘는다면 그건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교 끝나고 학원 가면 아무리 빨라도 5시쯤 될 텐데 그럼 8시까지 3시간 학원 수업 듣고 이동해서 집으로 와서 밥 먹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저녁 9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9시부터 대략 10시, 11시까지는 학원 숙제하게 되겠죠. 또 거기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도 나오면 그때는 더 늦게까지 학교 학원 숙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애초에 자기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하루 종일 학교 수업, 학원 수업 듣고 와서 체력이 고갈됐는데 거기에 숙제까지 하면 진이 다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복습까지 챙겨서 한다? 그건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때까지 체력이 많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그건 학교 수업, 학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아이들 탓만 할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짚어보셔야 합니다. 진짜 내 아이가 평소에든 시험기간에든 부모님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학교, 학원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또 그걸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드는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 압축 공부 쓰면서 인터뷰했던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은 평균적으로 학교, 학원 수업 같이 집어넣는 시간이 1시간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하고 다시 꺼내보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5대5 내지 최소 6대4는 돼야 구조적으로 자기 공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많은 돈과 시간을 쓰지만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 공부, 진짜 공부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학교 수업도 잘 듣고 가용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 공부량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장 난처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으니 진짜 소위 말하는 공부머리가 없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아주 특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부 이꼴 문제집 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학원 숙제만 해가는 아이들의 문제점과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아이들의 더 큰 문제는요. 시험을 앞둔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 살펴보면 맨날 하는 말이 저 공부 다 했어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어? 물어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일단 교과서나 학원 교재 문제집 앞에 있는 설명 대충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문제집을 풀죠. 그리고 채점하고 틀린 거 한번 해설지 확인하고 끝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땡땡 과목 몇 단원 다 끝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못 보고 나면 하는 말이 항상 실수했어요. 학원 바꿀래요죠. 이 아이들의 핵심 문제는 시험 공부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시험 공부라는 건 첫 번째로 시험 범위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집을 풀고 백지 복습 같은 걸 하면서 내가 이해 못했거나 암기가 안 되거나 혹은 응용이 안 되는 구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복습하면서 그 구멍을 얼마나 꼼꼼히 많이 메우느냐, 이 세 가지가 시험을 잘 보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부해도 공부 방법을 아는 애들은 바로 이 시험 공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 공부라는 게 내가 배운 것들의 구멍을 메워가는 과정임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그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는 구멍 불안증 환자들 집합소라고. 어디 하나라도 공부에 구멍 나 있을까봐 이미 10번을 넘게 봤어도 시험 직전까지 보고 또 본다고.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 다 끝냈어요, 마스터했어요 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멍을 발견하고 메우는 것이 곧 시험 공부라는 개념 자체를 배운 적도 없고 그 구멍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풀고 있는 문제집도 구멍을 찾기 위해 푼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풀었다, 채점했다, 오답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시험 공부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시려면요.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공부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 특징은요. 시험 기간에 공부한 결과물, 자료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문제집이죠. 문제 푸는 적 말고는 공부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단권화를 하든 노트 정리를 하든 아니면 풀었던 문제집에 다시 본인이 해설지를 보고 설명을 채워 적었든 그런 구멍을 메운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면 이 아이는 시험 공부 방법, 시험 공부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시험 못 봤다면 학원 바꾸고 문제집 바꾸고 이런 거 고민하시기 전에 일단 이것만 확인하셔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앞선 세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돼요. 수업 태도, 홍공시간, 공부 방법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험 공부 계획의 부재죠. 그런데 보통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학생들,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이번 시험 기간에 해야 할 일 목록은 정확히 말해서 계획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얼만큼 무엇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공부할지를 정하는 게 계획이죠. 즉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획이 부재했다는 건 내가 제한된 시험 기간의 시간 동안 해야 할 공부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공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전 과목, 전 범위를 고루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본 거죠. 이게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주 단위로는 공부 계획이 세워졌어야 합니다. 나한테 있는 가용 시간은 얼마고 어느 범위를 공부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대략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하겠다는 목표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플래너를 매일 쓰더라도 이런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그날 할 일만 작성했다면 그건 시험 공부 계획을 세운 게 아니죠. 특히 이 부분이 고등학교 가서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입니다. 결국 시험 공부, 입시 공부라는 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내신이나 수능, 또 비교 같은 여러 항목들을, 또 시험마다 챙겨야 하는 여러 과목 공부들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소화하느냐가 본질이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또 단권 하나 복습하기 위한 공부 방법도 적용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보면 높은 확률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본 이유를 학교 수업 태도, 자기 공부 시간 부족, 시험 공부 방법, 계획 부재라는 네 가지 원인으로 추려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결국 지금부터 뭘 바꿔야 다음 시험에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학교 수업 태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보통 수업 시간 1시간에 시험 한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수업을 듣는 관점을 바꿔서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넘어서 오늘은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라는 안테나를 켜고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듣는 관점, 목적의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수업을 듣고 나면 그날 이해 못한 건 반드시 그날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든 검색을 하든 책을 다시 읽어보든 그날 이해 못한 게 계속 누적돼 있기 때문에 결국 시험 기간에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할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아주 확실한 한 가지 공통점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이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바로 실천에 옮겨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학교 수업 들을 때 포스트잇 2장만 꺼내놓고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에는 오늘 수업 중에 시험 나올 것 같은 거 하나만 꼽아서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거예요. 출제자의 관점을 연습해보는 거죠. 나중에 시험 기간에 시간이 부족하면 진짜 그것만이라도 보는 겁니다. 특히 이건 학교 수업 선생님의 실시간 톤앤 매너가 반영되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짚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장에는 내가 오늘 이해 안 된 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스트잇만 따로 떼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러 가져가든 집에 가서 찾아보든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것만 해도 시험 기간에 공부 시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꼭 다음 수업부터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자기 공부 시간 관련 부분인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당연히 홍공 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집어넣는 시간, 꺼내는 시간, 이 1대1의 비율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전 과목, 국영수, 사가 모두 다 학원 보내고 있다면 전 우선순위 꼭 정하고 덜 중요한 거 버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 필요하다고 해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목 학원 3가지는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되고 아이는 절대로 어떤 것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하루 2-3시간 정도의 자기 공부 시간은 마련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교 수업 복습과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배운 건 그날 이해하고
복습까지 해보는 당일 복습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사실 이건 학교 수업만이 아니라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집 풀기나 학원 숙제 하기 전 꼭 한 번은 학원에서 배운 내용 포스트잇이든 노트든 스스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집을 풀어야 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학교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당일에 요약 정리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걸려있는 지난 원포인트 레슨 라이브 영상에서 16분 정도 때부터 살펴봐 주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고정 댓글에도 걸어둘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였던 시험 공부 방법 관련인데요. 시험 공부 방법을 모르겠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시험지 복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내가 몰랐거나 헷갈린 내용이 시험 범위 중에서 어떤 교재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교과서나 학교 수업 필기, 프린터, 자습서 같은 자료들 중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그 자료 안에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내가 놓쳤거나 대충 넘어갔던 디테일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요,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피지기를 하는 거죠. 다음 시험 무조건 50%는 오를 겁니다. 시험지 복기가 바로 시험 공부 방법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가 문제였는지를 발견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진단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조코칭 30부 영상에 시험기간 공부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리해서 올려뒀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공부했던 방법과 그 영상을 비교해보면 내가 뭘 보완하고 바꿔야 할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게 10배, 100배는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계획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복기가 필요한데요. 시험지 복기가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면 이번에는 과정을 한 번 더 깊이 복기해 보는 겁니다. 딱 캘린더 펼쳐 놓고 시험 직전 일주일에서 2주일치만 기억나는 대로 내가 요일별로 뭘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책을 펼쳐서 과목별로 한 단원의 시험 공부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복기만 해봐도요, 다음 시험에 언제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지, 나는 시험 공부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시험 계획 세울 때 시간에 대한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습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복기에 시험 기간 공부 현황까지 복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다음 시험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부터 무엇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 제가 아예 요약해서 적어드릴 테니까요. 꼭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인쇄해 두시면서 꼭 한 번에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실천으로 옮겨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학원이나 실수 같은 회피적인 요인이 아니라 진짜 시험을 못 본 이유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끝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시험 공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지만 학생 혼자서 실천으로 옮기거나 또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가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 하나 전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도 학창시절에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학 시험 30점 받고 우울증 진단까지 맞고 학교 자퇴하려고 했을 만큼 공부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만큼은 방법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5권의 공부법 책을 쓰고 10년간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만나면서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중등 공부법 코스 S냅입니다. 12주 동안 진행되는 S냅 코스의 핵심 목표는 아이들이 시험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공부 구멍을 메우는 법을 배워서 시험을 앞둔 30일 동안 자기 공부 루틴을 수립하고 완성할 수 있게 돕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번에 개강하는 S냅 5월 개강반에서는 가장 먼저 중간고사 또는 1학기 공부 현황을 토대로 내 공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진단을 토대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학교 수업 제대로 듣는 습관부터 스스로 당일 복습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시험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루틴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과정을 통해 시험이라는 한 텀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루틴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실천을 해보면서 오히려 실제 첫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시행착오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첫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은 공법 전문가인 제 강의를 줌 라이브를 통해 듣고 학생들은 직접 강의 내용을 미션으로 수행해 본 뒤에 그걸 토대로 서울대 재학생 담임 멘토들과 1대1 멘토링을 하면서 강의에서 배운 방법들을 본인의 것으로 적용하고 체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서울대 멘토와의 1대1 멘토링 시간을 통해 강의 내용만 듣고 끝내거나 추상적인 피드백만 얻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족했던 공부법을 각자에게 맞춤화된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운 공부 습관과 방법을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 또한 S냅의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학생들은 매일 플래너와 당일 복습한 내용, 또 배운 내용들을 미션으로 밴드에서 인증하고 그에 대해서 멘토님이 데일리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이런 방법이 체화되고 나면 습관을 이어갈 수 있게 S냅 과정 중, 그리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줌 스터디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실천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밴드를 통해 서로의 공부 결과물을 격려하고 서로 시너지를 얻고, 또 매일 아침과 저녁 중 1시간씩 줌 스터디에 모여서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전국의 친구들이 매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학교 가기 전 매일 아침 그리고 자기 전 부모님이 잔소리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정말 달라진 모습에 놀라게 됐다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중학생들이 예전과 달리 공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제 서울대 멘토의 1대1 코칭 피드백을 통한 동기부여, 그리고 이후에는 서로 열심히 공부하는 환경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극을 주고받고 교학 상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S냅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참여하시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라이브로 만나서 중학생들이 자기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와 로드맵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막연한 피드백이나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관점과 인사이트들을 부모 라이브를 통해서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아이에게 진짜 제대로 자기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 분들은요, 이번 S냅 5월 개강반 통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S냅 5월 개강반은 4월 27일 일요일 자정 모집 마감 예정이고요. 현재 한 개 반을 제외하고 모두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지난번 진행한 쇼케이스 다시 보기와 한눈에 보는 S냅 영상도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그리고 이번 S냅 5월 개강반 통해서 시험 끝나고 막연하고 회피적인 피드백 아니라 진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적인 시험 공부의 길을 우리 학생들이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의 성공 경험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쌓아나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요. 그럼 오늘도 제가 드린 이야기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